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성곡리. 이곳에는 푸른 물을 가득 머금은 대형 중계곡형 저수지, 성곡 저수지가 있다. 이곳은 1999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무려 13년의 긴 세월에 걸쳐 2013년 12월에 완공된 저수지다. 담수는 2010년 봄부터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손꼽히는 대물 붕어 낚시터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자연이 그려낸 지형을 그대로 살려 축조된 압도적인 규모. 제방의 길이는 266m, 높이는 34.7m에 달하며 그 품에 안은 저수량은 무려 848만 톤에 이른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포인트 또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가는 청도의 성곡 저수지라는 곳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최대 사이즈는 51.5까지 찍은 사진을 확인했고, 저도 기록이 한 47cm, 그리고 2년 전에는 보트 낚시에 47, 8cm가 여러 마리 나왔습니다. 많이 잡으신 분은 14마리씩 잡으신 분도 있고요. 그만큼 아주 저력 있는 대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성곡 저수지는 세 군데 골로 나누어져 있어요. 골마다 포인트가 완전 180도 다릅니다. 특히나 3번 골은 수몰나무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2번 골은 6촛대, 1번 골은 약간 직벽에 곱부리, 둔턱, 홈통 이런 지형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둘러봐 보시고 낚시하러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성곡지는 워낙 규모가 큰 대형 저수지이기 때문에 현지꾼들은 이곳을 효율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제방 기준 좌측 연안의 골짜기들을 1번, 2번, 3번 골짜기로 부르고 있다. 지도상 맨 아래 제방과 가장 가까운 1번 골짜기는 비교적 진입이 무난하고 경사가 완만하다. 떼짱 수초와 물풀이 잘 발달해 있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최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붕어들의 길목을 잡기 좋은 곳이다. 우산 우체통이 있는 전망대, 그 바로 아래는 2번 골짜기다. 물속에는 수몰나무 지대와 바닥 둔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외래 어종인 베스의 은신처이기도 하지만 어둠이 내린 밤낚시, 옥수수나 글루텐 미끼로 숨죽여 공략하면 웅크리고 있던 허리급 이상의 대물 붕어가 묵직한 입질을 보낸다. 마지막으로 가장 북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3번 골짜기. 현지인들이 좌안 큰골이라 부르는 성곡지 최고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마을이 있던 자리와 옛 계곡 바닥이 그대로 수중 지형을 이루고 있어 단연 가장 인기가 높은 특급 포인트로 꼽힌다. 날씨 좋다. 고기 잘 나올 날씨네. 여기 있는 곳은 저희가 우체통 전망대라 하는 곳인데요. 성곡 저수지에서 좀 높은 지형, 거기에다가 이 나무 그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우체통도 있습니다. 저 우체통은 편지 적어서 넣어 놓으면 배달해 준다고 하는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여름에 오면 여기 시원하거든요.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사이에 있는 우체통 전망대, 우산 전망대. 저희는 우산 전망대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3번 골과 2번 골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 밑에도 낚시를 많이 하지만은 만수 때는 거의 좀 힘들고 수위가 좀 빠졌을 때는 요 우체통 밑으로도 많이 낚시를 합니다. 성곡 저수지는 일단 어종 붕어, 잉어, 베스, 블루길은 없습니다. 메기,
그리고 다른 잡어도 크게 없습니다. 요렇게 있는 것 같고, 가물치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는 낚아보지는 못했고요. 주 어종은 저희가 낚시하는 붕어이고, 그리고 잉어도 저는 여기서 97cm까지 낚아봤습니다. 그리고 베스 5자까지 있고요. 붕어도 5자까지 있고, 그리고 메기도 5자 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메기 낚시하시는 분도 덜어 있습니다. 닐이나 아니면 덜락으로. 메기는 청지렁이 그리고 번데기 두 가지 미끼 쓰시면 잘 물고요. 붕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늘 쓰는 글루텐, 지렁이, 옥수수, 그리고 생미끼는 사용은 잘 안 해요. 베스가 있다 보니까 요 세 가지 정도 챙겨 오시면 되고, 특히나 봄철이나 여름철 보면은 아침 시간, 낮 시간대에 지렁이 미끼에 붕어가 입질을 잘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사자도 많이 잡아보고, 특히나 요 3번 꼴에서는 제가 비 올 때 지렁이 미끼에 47cm까지 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포인트마다 지형이 틀리니까 우선 2번 꼴, 저희가 부르는 2번 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번 꼴은 우선 포인트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나 만수 때는 포인트가 한 4자리, 3자리 정도밖에 안 나오고, 지금같이 수위가 한 4, 5m 빠졌을 때 그래도 한 6자리 정도 나오는 곳인데,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섬이 있습니다. 섬 주위로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 반대편 보시면은 지금 차가 한 대 있는데 저쪽에도 포인트가 한 3자리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반대편은 수몰나무와 그리고 갈대 이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류권은 이 2번 꼴의 상류권은 6초대들, 그리고 만수가 되면 수몰나무, 갈대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 있어서 6초 이런 거 수초들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는 제가 채비할 때는 거의 원줄 한 3호에 목줄 2호, 모노 2호, 아니면 합사 1.5호 정도 세팅 하셔야 되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수초가 없으면은 쌍바늘 채비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바닥에 청태가 좀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윗바늘을 띄우려고 일부러 쌍바늘 채비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수초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심지어 원줄 4호까지 멜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몰나무 넘겨친 지역 이런 데서 사자 걸어내려면은 말 그대로 낚싯대가 부러지든지 고기가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은 채비도 강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원줄 4호까지 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목줄은 합사 1.5 이상 2호, 모노는 안 되고, 그럴 때는 채비를 좀 변경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꼴은 수몰나무 지역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무들이 자라던 걸 물을 채우는 바람에 수몰된 나무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거의 상류권 전역은 수몰나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마름이 올라오고 말풀, 그 다음 수세미 풀들이 올라오거든요. 3번 꼴은 상류 빼고는 전반적으로 수심이 다 깊습니다. 3m권, 4m권 이래 나오는 곳이 많고요. 상류의 수몰 지역 자리는 한 3자리, 그 외에는 이제 약간 깊은 자리들 이렇게 있고, 원래는 저 3번 꼴 맞은편 저쪽에도 포인트가 한 2자리 정도 좋았는데 지금은 펜슬로 못 들어가게 막아놔서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 꼴은 특히나 보트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말풀, 수세미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수몰나무 지역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보트로 뒤쪽에 접근을 해서 연안을 공략하는 식으로 낚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3번 꼴에서 작년에는 별로 안 나왔지만은 저작년에는 사자가 1인당 한 많이 잡으신 분 16마리 정도 낚으신 분도 있고 엄청나게 대박 친 적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3번 꼴은 채비가 쌍바늘 채비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은 거의 다 외바늘의 합사 채비, 왜냐하면은 수몰나무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붕어를 강제 집행해야 되거든요. 손맛 이렇게 보다가는 옆에 다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좀 채비를 튼튼하게 하셔야지 붕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3번 꼴은 제가 추천하는 채비는 원줄 최소 3.5호에서 4호, 그리고 목줄은 합사 1.5에서 2호 정도, 바늘은 뱅에돔 7호에서 8호
이렇게 세팅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것도 미끼는 똑같습니다. 글루텐, 지렁이, 옥수수 3가지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청도 유적 석강묘 이전에 대한 지도 사진이 하나 나와 있네요. 여기가 첫 번째 골이라고 합니다. 1번 골, 처음 오면 있는 골 1번 골. 여기 펜션 앞에 주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또 포인트입니다. 1번 골은 약간 급심 지역과 곱부리 지형이 있어요. 거기 수초대가 잘 발달되거든요. 말풀이랑 뭐 수세미풀. 그 다음 반대편에서도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겨울철, 제가 1월 달에 영하 7도에도 수심 6m에서 월척급 붕어를 한 4마리 잡은 적도 있거든요. 수심 깊은 지역 5m에서 7m까지 있어요. 거기 직벽 지역에 겨울 낚시도 되는 곳입니다. 이곳 성곡 저수지를 찾아오시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참조하시고, 그리고 휴대폰에는 안 되는데 컴퓨터에 보면은 옛날 연도의 지도 지형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옛날 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 물 빠졌을 때 지형 지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도 참조하십시오. 저도 물론 바닥을 잘 알고 있지만은 한 번씩 그런 걸 보면서 포인트 대편성할 때 메칸대를 피고 바닥 지형을 찍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거든요. 그 낚시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전체적인 지도 같은 것도 한번 참조해서 낚시하시면 더욱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곡 저수지는 저수지 조성 과정에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의 석강묘 등 대규모 고대 유적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와 더불어 저수지 건설로 인해 수몰된 마을은 옛 성곡마을과 수월마을 일대다. 대대손손 살아온 정든 집과 정겨운 골목길이 차가운 물속으로 영영 사라지던 날, 주민들은 고향을 기억할 마지막 징표를 남기기로 뜻을 모았다. 그 슬픈 약속의 흔적은 바로 이번 골짜기에 있는 작은 인공섬, 그 위에 외로이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다. 이 고목은 원래 마을이 물에 잠기기 전 주민들의 안녕을 보살펴주던 당산나무이자 커다란 느티나무였다. 저수지 건설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은 마을의 영혼과도 같은 이 나무를 차마 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저수지 한가운데에 흙을 높이 쌓아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당산나무를 정성스레 옮겨 심었다. 우선 채비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쌍바늘 채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옥내림 채비라 하기도 하고 뭐 얼레 채비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외바늘보다는 쌍바늘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차를 줘서 위에 바늘 띄우는 낚시, 그런 낚시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찌를 내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지금 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원줄 3호, 3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목줄은 2호입니다. 목줄은 2호를 사용했고, 찌는 지금 요 그람이 3g 정도, 3g에 한 6호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자기 역량에 맞게 찌부력은 쓰시되 채비를 쌍바늘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단차를 지금
거의 한 10cm 이상 줬죠. 요 하는 이유는 밑에 바늘 미끼 달고 위에 바늘 옥수수 달았을 때 위에 바늘을 살짝 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쌍바늘 채비를 합니다. 요 바늘이 떠 있으면은 밑에 바늘은 청태에 함몰이 되고 위에 바늘은 이렇게 살짝 떠 있습니다. 뜨면은 붕어가 요 바늘을 보고 잘 먹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지렁이 같은 거 한 2마리 끼워 넣으면은 의외로 입질이 빨리 들어오고 잘 먹습니다. 그러려면은 찌 부력을 이제 바닥으로 맞추면은 뽕돌이 바닥에 대어 버리니까 안 되겠죠. 한 3목 정도 부력을 맞추고 한목 내놓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3목 맞추면 뽕돌이 떠 있죠. 떠 있는 상태에서 미끼를 달면은 얘가 깔아앉습니다. 옥수수 2알 달면 한 이 정도 깔아앉거든요. 이 정도 깔았는데 여기서 수심을 측정하시려면은 찌를 쭉 올려서 한 이만큼 나올 때까지 수심을 맞추시고 여기서부터 찌를 조금씩 내려서 약 한 목이나 뭐 2목 정도 내놓고 낚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바늘은 바닥에 닿았고요. 위에 바늘은 살짝 떠 있습니다. 옥수수 미끼를 달았을 시. 그럴 때 이제 입질이 빈도수도 훨씬 낮고 그리고 입질이 빠릅니다. 그리고 청태 있는 곳에서는 윗바늘 미끼가 잘 보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그 윗바늘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맹탕, 말 그대로 수초가 없는 곳, 아니면은 좀 듬성듬성 있는 곳, 말풀이 뜯기기 쉬운 풀, 말풀, 수세미풀 이런 곳에 넓은 포켓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몰나무 지역, 이제 여기 3번 꼴이나 뭐 2번 꼴에도 6촛대가 많거나 이런 지역은 이제 외바늘 합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외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 뱅에돔 6호에서 최대 8호, 7호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닥 채비니까 뭐 뽕돌은 고정하셔도 되고 유동하셔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에 여기 고무링을 달기 위해서 유동을 줍니다. 이 챔질을 할 때 이 완충대라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채비 뭐 똑같습니다. 뭐 맞추는 거 제 같은 경우에도 0점 맞춰요. 완전 수평은 아니고 약간 예민하게, 뭐 어떨 때는 요만큼 맞출 때도 있어요. 요 정도 예민하게 해서 똑같이 한목 내놓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예민한 바닥 채비가 되고요. 원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바닥 채비는 3.5줄을 묶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몰나무 지역 가면은 말 그대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3.5를 묶어 놓고, 그리고 목줄은 합사 1.5에서 최대 2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바닥 채비에도 모노줄 2호 정도 쓰면은 좀 예민하거든요. 그럴 때는 수초 없거나 이럴 때는 2호줄 사용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2번 꼴은 이제 이렇게 쌍바늘 채비, 1번 꼴도 똑같아요. 쌍바늘 채비를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꼴 같은 경우에는 합사의 외바늘, 바닥 채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그 포인트, 제 같은 경우에 정말 채비를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은 포인트마다 채비가 틀려야 되거든요. 똑같은 채비를 1년 내에 쓴다는 것은 물론 자기 만족이지만은 조가라는 멀어집니다. 거리가. 포인트에 맞게, 자, 쌍바늘 채비가 유리한 곳은 쌍바늘 채비,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바닥 채비에 외바늘 합사, 그러면은 바닥 채비에 외바늘 합사, 이런 식으로 그 포인트에 맞게 채비를 구성할 줄 알면은 조가는 평상시보다 올라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더 좋은 방법으로 고기를 낚아야지 남들보다 더 많은 손맛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제 같은 경우에는 뭐 포테이토 5, 그리고 글루텐 5, 이렇게 절반 반반 섞어서 물 2, 그러니까 얘가 1 넣었으면 물 2, 이렇게 배합을 해서 사용하는데요. 포테이토를 섞는 이유는 포테이토에 글루텐이 이래 물에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얗게 잔분들이 이렇게 포테이토 입자들이 바닥에 퍼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테이토 가루가 붕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먹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이 와서 우리 글루텐만 던지면은 사실은 많이 안 퍼지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글루텐만 남아 있어요. 근데 포테이토는 떨어지면서 입자가, 일단 작은 입자들이 떨어지면서 그 바닥층에 약간씩 집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붕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먹이를 보고 왔을 때 글루텐을 바로 보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잔분부터 이렇게 흡입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글루텐도 있네 하면서 딱 먹을 때가 어신이
연결되는 것인데, 그 포테이토 잔분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으면은 붕어가 들어왔을 때 이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그냥 글루텐만 딱 던져 넣었으면은, 자, 이거 허챔질 딱 했고 글루텐이 여기 좀 남아 있으면은, 조금 남아 있으면은 이것만 딱 먹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포테이토는 입자가 가늘고 이렇게 여러 군데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서 계속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붕어 입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지렁이는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마리, 그리고 외바늘일 때는 많게는 한 5-6마리 정도 끼우고요. 지렁이 끼우는 방법은, 제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가, 자, 요게 머리잖아요. 머리를 한번 끼워요. 끼우고, 그리고 몸통을 한번 끼웁니다. 두 번째 지렁이도 똑같이 머리 한번 끼우고 몸통 한번 끼우고, 그러니까 지렁이 한 마리당 2번 끼우는 거죠. 왜 머리를 먼저 끼우냐 하면은, 지렁이가 한 번씩 던져 놓으면은 뻘층을 파고듭니다. 막 파고 들어가요, 막. 그래서 머리를 먼저 끼워 놓으면은 바늘에 끼어 있다 보니까 쉽게 못 파고듭니다. 그런 이유에서 머리 먼저 끼우고 몸통 한번 끼우고, 그런 식으로 평균 2마리, 그 다음에 외바늘에 바늘 좀 큰 거는 5-6마리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스러운 골짜기를 뜻하는 성곡이라는 이름. 약 380년 전 선비 이정수가 이곳을 관방이라 이름 지었던 그날부터 거룩한 계곡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거대한 물결 아래 잠기기 전 이곳은 울창한 수풀과 정겨운 마을이 함께 숨쉬던 평화로운 땅이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깊은 물속에는 그 옛날 성곡이 품었던 따스한 풍경과 기억이 고스란히 잠겨 흐르고 있다. 오늘 성곡 저수지에 대해서 정보와 저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출조하시는 분께, 모든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싶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